연애할 땐 몰랐습니다. 그땐 저도 하루에 몇 번은 가능하던 20대였으니까요. 결혼 전 사주를 봤을 때 아내에게 도화살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땐 한기로 흘러들였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아내를 26에 만났습니다. 친구가 술자리 한번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서로 마음에 들었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나랑 사귀려면 그것도 맞아야 돼. 남녀 사이엔 그게 중요하잖아. 솔직히 당황했어요. 저도 여러 여자 만나봤지만 처음부터 그런 말을 먼저 하는 여잔 처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그때는 그런 아내가 더 끌렸어요. 20대 때니 저도 왕성했고 우린 참 좋았어요. 그러다 결혼 전 대학로 지나가다가 궁합을 본 적이 있었죠. 점쟁이가 아내 사주를 보더니 도화살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으로 치면은 기생알 팔자라고 말이죠. 그땐 결혼 전이었고 아내의 모든 게 좋아 보이니 사주나 궁합 같은 건 그냥 재미로 넘겼어요. 그리고 하도 서로 좋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그곳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피임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겼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그때는 서로가 어렸고 돈 벌고 애 키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육아에 찌들고 저는 일에 지쳐 부부 관계도 예전만큼은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고 자기 방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가 다시 저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좋았어요. 아직도 나를 원한다는 게 싫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부부관계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여전히 한 번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러고 나면은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아내는 오늘은 여기까지야? 나 아직인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죠. 내가 더 잘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바로 다시 이어간다는 게 점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부부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편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여긴 거죠. 아내는 어느 때부턴가 동네 언니들이랑 마라톤 준비를 한다며 그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날이 늘었고 운동 다녀온다며 주말마다 밖에 있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예전처럼 저한테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편했죠. 이 여자가 이제야 철이 들었나 싶었으니까요. 한 번은 끝나고 누워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군요. 자기야, 언니들이 그러는데 내 몸매가 애엄마 같지 않대. 그러면서 제 손을 자기 가슴 위에 올려놨습니다. 가슴도 안 쳐줬다고. 자긴 복 받은 줄 알아. 모유수유 안 해서 그런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애 거 다 먹었잖아. 그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랑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식탁 위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갖다 주려고 집어들자 아내가 바로 말했습니다. 왜 남의 걸 봐? 그냥 갖다 주려던 것뿐인데 아내는 너무나 예민했어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제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옆자리가 비어있는 겁니다. 처음엔 아내가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마침 저도 잠이 오질 않아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작은 방 밑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아내가 보이더군요.
휴대폰을 세워두고 있었고 의자 밑에는 아내의 옷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지랑 티셔츠 그리고 속옷까지도요. 아내는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까이 와봐. 잘 안 보여. 아내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그래. 조금만 더. 그래. 아주 좋아. 남자는 침을 삼키며 말하더군요. 우리 자기 반응 오는 거 봐. 준비됐네, 자기. 아내는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남편 자. 그 말을 듣는데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자가 내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우리 자기 가만 안 뒀을 텐데. 아내는 화면을 보며 자기야, 나 지금 너무 참기 힘들어.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는 남편 깨우지 말고. 그럼 자기가 내일 해줄 거야? 알았어. 내일 장어 먹고 가자. 그 말을 듣는데 치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어떻게 밖을 돌아다닌 건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저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잠시 뒤 아내가 들어와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로 골아 떨어지더군요. 아내가 깊게 잠든 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부 보게 됐습니다. 남자는 한 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차마 끝까지 못 볼 사진들과 톡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아내는 벌써 주방에 나가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아내 뒷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안 자고 뭐 한 거야? 아내가 뒤돌아보더군요. 왜? 작은 방 불 켜 있던데. 그 말에 아내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당신 휴대폰도 다 봤어. 아내가 바로 쏘아붙였어요. 왜 남의 걸 허락도 없이 뒤져? 그럼 당신은 어제 뭘 한 건데? 아내는 그제야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저를 보더니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당신이 날 만족 못 시켰잖아. 맨날 애걸하고 싶지 않았어. 정말 나도 해결해야 했다고.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혼 소리 하지도 마. 애들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안 돼. 화를 내야 했는데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필요해서 만난 것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짐을 싸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따지고 끝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더군요. 그렇다고 아내를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놓지 못한 겁니다. 한 남자론 만족 못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아직도 제 아내라고 부르면서요.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